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3일이네요. 네, 개천절이죠. 10월 3일 토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뭐 특집 방송 같은 거겠죠? 네. 출석 먼저 부를게요. 블랙스완님, 미래를 향해님, 늘미소님, 혹부리님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 여전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 김선희님, 네, 김선희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거야. 일단 일바 축하드려요. 네, 스나이퍼 니기타님 반갑습니다. 건물주 대급파님 어서 오시고요. 소피님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죄악벗은 영혼님 어서 오세요. 손기봉님 내 종목 좀 봐주이소. 어떻게 봐드리지? 네. 유영일님 어서 오시고요. MNS님 반갑습니다. 이두영님 별콩님 어서오세요. 오노님 메리 추석. 네. 미관론자님 추석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소피님은 가볍게 산책하러 나갔다가 10,000보를 걸었다고요. 네 오늘 나도 좀 많이 걸었는데 가만 있어봐. 나는 얼마큼 걸었지? 이 요즘에는 얼마큼 걸었는지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오늘 모르겠네. 나는 많이 안 걸었네. 8,600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나 오늘 20,000보쯤 걸을 줄 알았는데. 단풍이보다 엄청나게 잘 올라갔는데. 잘 걸었는데. 자, 담비랑님 어서 오시고요. 박현수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가워요. 네. 주노엘 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설리님, 설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시장 분위기처럼 딱 파란색 옷 입었잖아. 그죠? 네, 다 알고 있었지. 네, 아침부터 딱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방송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파란색 그냥 공포심을 한번 안겨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다른 건 걱정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미국 증시 한번 살짝 볼까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트럼프 이야기죠. 트럼프. 럼프 트럼프. 자, 다우지수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주 후반에 전혀 문제 없었어요. 굿 아주 좋아 잘 가요 그랬는데 주말에 확 밀렸어요. 나스닥은 더 심하죠. 잘 가다가 갭 상승하면 튀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누군데 나 이런 생각 했단 말이지. 늦둥이맘님 어서오세요. 네. 성투다 시황만 들으면 무조건 행복해. 뭐 다 맞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또 자꾸 날 갈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팍팍 갈면서 한번 뛰어봐. 그랬는데, 이 젠장할, 네, 트럼프가, 나 확진 딱 트위터에다가 써버렸죠. 나 확진, 네, 2주간 줄, 네. 줄 이런 거 아시나? 네, 줄 하면서 손바닥 이렇게 해줘야 돼. 네. 손바닥은 좀 크게, 네. 참 피곤한 스타일이죠. 네, 도움이 안 된 것 같아. 지금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가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좋은 일이 없어.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다사다난하다 진짜 그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변수예요. 그 주말장에서 사실은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횡보로 11,300포인트 즉 나스닥이 흐름을 좋게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쾅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진짜 오래 살 것 같아요. 이번에 그냥 완치, 네, 2주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번 주에 완치될 것 같습니다. 욕을 많이 먹어서 너무 면역력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나 그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진짜 다이나믹하다. 자, 그래서 시장은 일단 트럼프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트럼프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뭐 다른 거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다른 이야기도 준비했었습니다만 사실 명절에는요. 명절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좀 좋을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받아들일까? 뭐 거기서 준비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뭐 월요일 아침 시황에서도 설명을 또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이 트럼프의 그 변수죠. 변수. 이게 나타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영님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소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네 두둥 막 이럴 때는 뒤에서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특수효과 막 번개치고 꽝꽝꽝 그러면서 핀 조명 딱 떨어지고 너무 극적인가요?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화수부님 어서오세요. 자 SK증권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합니다. 뭐 시장에서도 다 똑같을 거예요. 뭐 별게 없어. 변수가 그냥 무조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뭐겠어요? 대선에 대한 변수죠. 대한 변수. 연기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거. 네. 두 번째,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럼프형 형은 아니잖아. 근데 형님 하기 좀 그렇죠. 삼촌? 네, 럼프 삼촌? 네, 이렇게 가야 되나? 네, 불쌍한 트럼프 병도 걸리고 에라이 표 더 주자. 네, 이런 거. 네, 세 번째, 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역시 트럼프는 안 돼. 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초점이 잘 안 맞죠? 내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는 건 용서할 수가 없어. 좋았어. 네, 잘 잡았다. 이제.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일단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거. 대선에 대한 변수. 대선? 대선. 대선이 왜요? 미국 헌법에 의하면 헌법까지 나온다. 진짜 미치겠네. 이 방송 무슨 방송이에요 도대체? 에? 헌법 내 법까지 얘기해 줘야 돼요. 미국 헌법에 의하면 네 의학적으로 네 국정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 된다면 대통령직을 부통령이 인계받아서 하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도 다 못 외웠어.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뭐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건가? 네. 미국 헌법 나 몰라. 근데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미국 헌법까지 공부를 해야 돼. 젠장. 하여튼 이렇게 된대요. 의학적으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는 대통령직을 부통령이 인계받아서 국정 운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괜찮아지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다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헌법이에요. 영어로 쓰여져 있을 테니까 내가 해석한 건 아닙니다. 뭐 딴 사람이 한 거 그냥 그대로 한 거라서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대요. 네,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야 왜 이래? 그러면 최소한 네 16일까지죠. 16일까지 격리 치료를 수용이라고 하죠. 격리 수용 좀 그런가 그래도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하니 2주 정도는 당연히 공석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선은 11월 3일 이미 우편 투표는 시작. 문제는 여기 있어요. 대선이 지금 다음 달이란 말이에요. 한 달 남았어요. 그럼 이제 유세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제 TV 토론도 나가고 했으니까 유세를 시작해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10월 16일날 나 완치됐어요 라고 딱 나가더라도 사람들이 일단 무서워하겠죠. 완치됐지만 가까이 가기 싫어요 뭐 이런거. 그럼 유세장에 누가 오겠냐 이 말이에요. 뭐 올 수도 있겠지만 네 유세장에 누가 오겠어요? 안 오겠지.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만약에 나 완치됐어요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 이게 뭔가 연설하겠으니까 다 모이세요 그러면 갈 거예요? 무조건 물론 뭐 마스크 쓰고 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안 갈 거란 말이에요. 나 같으면 안 가요.
네, 트럼프가 아니라 뭐 트럼프 할아버지가 온다 그래도 안 가지. 아, 그 딸이 온다 그럼 이방카? 네. 그럼 나는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트럼프가 와서는 안 가. 나 안 움직일 거예요. 네, 따님하고 같이 오면은 또 모르지. 네, 아, 거기 결혼했던가? 네, 아무튼, 네, 그럴 수는 있지. 근데 트럼프가 오면 안 갈 거란 말이에요. 요건 좀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2주간 격리됐다가 마스크를 쓰고 나 이제 다 나섰어요. 강연회 합시다. 그러면 올 거예요? 네, 안 올 거지. 뭐 한 2명 올 거예요. 아마 2명. 네, 누구 올지 알고 있어. 한 2명 온다고 칩시다. 뭐 그러니까 사실 대선 유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 이게 약하겠죠.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 또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대선 유세를 못 하게 되는데 어? 대선 유세를 못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미 우편 투표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후보를 어떻게 바꿔? 이미 트럼프 찍었는데 그럼 다시 우편 투표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를 바꿀 수가 없다 이거야.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상황이 이러하니 대선 일자를 조금 미뤄 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주간 저거였으니까 2주간 미루자. 그 11월 3일이 아니라 11월 16일 아니 17일 또는 12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좀 미루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허락을 안 하겠죠. 당연하지. 왜? 그대로 치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회잖아요. 네.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트럼프가 또 그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54대 46? 뭐 하여튼 이 정도 밀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 그래도 불안한데 대선 일자가 미뤄지는 것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또 생길 수 있죠. 대선 일자가 미뤄지게 되면은 이것 자체로도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거의 이 변수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네. 대선이 미뤄질 일은 없습니다. 우편 투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좋은 거?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트럼프를 뭐 응원하는 겁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 개인적으로 트럼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은 말이죠. 정권이 바뀌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싹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싹 갈아엎어야 돼요. 싹 뒤집어 엎어야 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는 것을 별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완치가 되고 나서 트럼프에게 동정표가 갈 것 같다. 갈 것이다. 네. 일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랬구나. 네. 일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랬구나. 진짜? 네. 진짜 일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랬을까 싶긴 한데, 일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랬구나라는 어떤 부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영국의 그, 존슨, 네. 존슨 총리가 걸렸잖아요. 확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2주간 격리 치료를 받고 나왔죠. 완치가 됐는데, 실제로 지지율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이것은 영국 총리도 그랬던 적이 있어서 사례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상황이 된다면 현재 지지율도 뒤지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에게는 호재가 되겠죠. 시장은요. 정권의 유지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그냥 완치를 하고 나서 트럼프에게 동정표가 들어가고 그 동정표를 통해서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 시장에선 좋은 건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겠어요?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계속 놀렸어요. 와, 너 그 무섭다는 코로나 그렇게 무섭냐? 마스크가 정말 크네. 막 그런. 네. 내가 지금까지 본 마스크 중에 제일 큰 마스크를 하고 나왔어요. 막 그러면서 놀림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코로나 우습게 보더니 지가 걸렸네. 네. 이런 괘씸한 거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도 걸리는 코로나인데 뭔가 방역 조치의 강화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뭘로 이어지냐면 2차 경제 봉쇄가 될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네,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의 하락으로 어떻게 해요? 정권의 교체. 사실 이거는 1번 대선의 연기보다 더 나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바이든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그 정치 스타일을 보게 되면요, 트럼프가 기업의 주가, 즉 주식 시장에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에게 뭔가 부담을 줄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와 좋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부족한 세수를 어디서 만들 거냐면 기업들에게 지우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국민보다 기업을 더 우선시했죠. 트럼프도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업들에게 더 우선시 됐습니다. 그래서 야, 법인세 깎아줄 테니까 우리 나라로 들어와서 공장 세우고 우리 국민들 데려다가 써라. 외국 기업들한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LG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다 그랬잖아요. 뭐 세탁기에 관세를 매기네. 어떤 애 트럼프 처음 당선되고 정권 초기에 그랬죠. 그래가지고 삼성하고 LG가 지금 미국에다 공장 지어갖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짓고 있나? 이미 다 지었겠죠? 그래서 거기 현지인들을 고용해가지고 거기서 만들게 되면 세금이 싸다 해가지고 거기다 다 공장 지어갖고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될지도 모른다 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트럼프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기업들에게 뭔가 기회를 줘서 투자를 많이 하게 만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실업률이 줄어들게 되고 고용이 증가하게 되고 국민들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윈윈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일단 당장 힘든데 무슨 기업이야. 네, 국민들을 먼저 살리고 보자. 그러니까 그런 입장인데, 주식시장의 입장에 정말 이거 뭐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네, 제 생각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딱 상황만 놓고 보면 기업의 세금이 늘어난다. 뭐가 될까요? 기업의 세금이 늘어난다. 이건 뭐예요? 기업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업이 만약에 100억 원을 벌었어요. 근데 세금을 내가 10억을 내야 돼. 그러면 90억이 순이익일 거 아니에요. 90억에 대한 이익이 남을 텐데 세금을 올렸어. 세금 이제부터 50억씩 내세요. 그러면은 100억을 벌어도 50억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왜냐면 40억이라는 이 돈이 세이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해가지고 아유 트럼프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지지율 확 떨어져가지고 바이든으로 정권이 교체가 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실적이 줄어들게 되고, 뭐 당장 뭐 민생 경제는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뭐 모든 그냥 그런 것들이 다 힘든데요. 실물 경제 안 좋은데요. 이거 다 떠나서요. 네.
거기는 살아날 수가 있겠죠. 뭐 그냥 포장마차가 갑자기 잘 된다든지, 네, 또는 실업자 수가 뭐 있어도 실업자들이 있어도 뭐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돈을 풀어낸다든지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네, 기업의 주가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네,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정권 교체에 따른 불안감.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싹 갈아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시장 자체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좋은 건 뭐다? 2번이다 이 이야기죠. 근데 요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불쌍한 트럼프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메리칸이야. 그래서 미국 국민이다 이거예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탁 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완치가 되고 나왔어요. 역시 우리 트럼프 멋져. 병도 이겨내고 내가 당신을 더 지지할게, 응원할게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죠. 나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한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를 우습게 봤다 이거. 뭐 그러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그 영국의 그 존슨 총리는요, 방역을 하기 위한 행동들을 계속 하다가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방역 조치에 힘쓰다가 코로나에 걸렸네, 아이고 불쌍해, 이게 된 거였는데 실제로 트럼프는 우습게 보다가 걸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경우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요, 시장에서는 2번과 3번의 중간쯤? 네. 2번과 3번의 중간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친구와 연인의 중간쯤? 뭐 그런 노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중간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이 더 커질 수가 있겠다. 이게 그래서 시장에서는 변수로 작용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트럼프한테 뭔가, 네, 안 좋은 게 더 진행될 수도 있겠다.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확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여기에다 이제 4번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4번. 대신에 신규 부양책은 조속히 해결될 것 같다. 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공화당과 행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아 뜨거!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을 거예요. 국민들에게 뭔가 던져줘야 되겠죠? 이 표현이 더럽다. 국민들 뭔가 보여줘야 된다. 그치.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뭘 보여준 게 좋을까요? 우리 정부가 당신들을 끔찍히 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힘드셨죠? 돈 드릴게요. 네, 요거죠. 지금은 공화당은 1조 5천억입니다. 민주당은 2조 4천억이에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신규 부양책이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후보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또는 이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거 해줘야 돼요. 그러면 민주당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거 감안하고서라도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신규 부양책이 해결될 수도 있다. 알았어. 민주당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해줄게. 국민들에게 나눠줍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민주당도 생색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정부도 생색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신규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당장은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를 통해서,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업자예요. 내가 회사를 잃었어.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
그 정부가 이제 실업수당을 매달 줬어요. 그래갖고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소비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안 준대. 지금 신규 부양책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돈이 없는 상태잖아. 직장이 없으니까 월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밖에 나가서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못 사 먹고 돈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운동화가 떨어져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새 신발을 못 사 신고. 아, 요즘에 그런 사람 없죠? 운동화 꼬매 신는 사람 없죠? 또 이런 얘기하면은 쥐새끼 저거 네 60년대 사람이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운동화 밑창이 떨어져 가지고 덜렁덜렁 하는 거 이게 그 이불 저거 하는 그 이불 그 두꺼운 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꼬매서 네 그런 애들 봤어요. 내가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운동화 한번 신으면 뭐 밑창 빠꾸 날 때까지 신는 거 원래 그 정상 아닌가? 네. 난 요즘도 그렇게 한번 신어봤어. 그 뭐지? 제가 그 나이키 에어인가요? 그거를 그 운동화 신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봤더니 밑창에다 달아가지고 에어가 구멍이 났더라고요. 그 밟을 때마다 푸식 하더라고요. 와, 내가 밑창이 떨어질 때까지 신발을 신었구나 그러면서 네, 새 신발을 갈아 신었는데 하여튼 뭐, 네,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어쨌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뭐 그냥 디자인 마음에 안 들어서 새 신발 살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거 네, 더 신는 거야 떨어질 때까지. 뭐 그런 식으로 소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돈을 준대 봐요. 신발 떨어져 가는데 새로 하시죠. 옷 옛날 건데 그냥 새로 사서 입으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신규 부양책이 되게 되면 일단은 소비가 늘어난다. 미국은 소비의 국가. 소비 지표가 상승하게 되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좋은 소식. 자, 그렇다면 트럼프의 확진 소식은 지금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채를 또 갖고 와야 돼요? 부채? 큰일 난다, 안 난다. 네,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 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증시 어떤 영향? 별일 없어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별일 없어요. 물론 월요일 아침에 조금 빠져서 시작할 수 있죠. 빠져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악재, 불확실성, 호재, 기대감 같이 나온다 이거야. 시장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쌤 전문용어로 또이또이. 그냥 뭐 그거야 그냥. 네. 나쁜 거 들어오고 좋은 거 들어오면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있습니까? 그죠? 네. 그놈이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좀 다시 들어오니까 어제 테슬라 많이 빠졌잖아요. 7% 정도 빠졌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인 거지. 지금 다우지수 보세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양봉 오히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빠져서 시작했지만 아직 몰라. 그 다음에 윗꼬리 아랫꼬리가 똑같아요. 네. 무엇이 똑같을까? 네. 윗꼬리 아랫꼬리 똑같아요. 이건 뭐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런 거죠. 나도 잘 모르겠어. 네.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올라가냐 내려가냐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할게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확진이 되고 나면 며칠 있다가 증상이 나타난다면서요. 난 잘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도 하더라고.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중국도 쉬는 날이라서 아마 증시가 쉬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지금 열었더라고요. 일본 열었는데 이 트럼프 확진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졌어요. 얘네들은 주가 빠진 모습이에요. 근데 지난 주말까지 괜찮았는데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얘네만 영향을 좀 받았죠. 근데 일본 시장은 뭐예요?
선진시장. 이거는 뭐죠? 이머징 마켓이 아니에요, 일본은. 네. 중국,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다르죠. 그리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뭐, 주가를 빼기 위해서 뺀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네. 그냥 추세는 우상향이잖아요. 괜찮네, 이런 부분들. 사실 전 세계 증시는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뭔지 잘 모를, 그냥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돌발 변수 그런 것들이 좀 나왔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독일 지수 보세요. 뭐 특별한 거 없죠. 네, 많이 안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영국 하면 나오니? 이렇게 하면 안 나오네. 하여튼 영국 지수, 뭐 프랑스 지수, 유럽 지수도 거의 대체적으로 그냥 뭐 쏘쏘해요. 뭐 좀 더 지켜보지 뭐 괜찮아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여기 빅스를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안 나오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인터넷 창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놈이 난리를 치겠지. 네. 이게 방송을 열어놓으면은 인터넷이 너무 느려져. 한번 봅시다. 빅스 지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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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여기 즐겨찾기 어딘가에 있어요. 증권 데이터, 스톡 차트. 자, 넘어갈게요. 이런 거 보고 저는 이런 거 보여요. 조금 있어 보이죠? 네, 하나도 못 읽어. 디그, 디퍼, 위드, 리얼타임 데이터. 네. 그래서 빅스를 치면 돼요. 네. 여기서 치는 게 아니지. 여기서 치는 겁니다. 심볼에서요. 빅스를 치면 빅스가 나와요. 마법 같지 않습니까? 빅스를 치면 빅스가 나와. 네. 까분다. 자, 빅스 지수가 조금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를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몰라. 그런 거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에요. 여기 이 상황. 그래서 빅스 지수가 지금 30포인트까지는 아니고요. 27.63이 나온 겁니다. 네. 조금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인데, 빅스 지수가 뭐냐면 변동성 지수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공포 지수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주가와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빅스 지표라는 것은 변동성이 얼마만큼 커지느냐. 변동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불안감이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지표를 나타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빅스 지수가 위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시장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불안정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때요?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시장은 원래 가던 방향대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빅스 지수의 저점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거를 데일리 말고 위클리를 한번 볼게요. 영어 썼다. 이제 주봉으로 보자 이 얘기죠. 네. 여기 제가 저점이 여기요. 17포인트 요 정도 수준. 여기가 저점 구간입니다. 여기요. 네, 인버스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인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2019년도부터 사실은 빅스 지수가 안정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2018년도 중반부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 바닥 좀 잡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빅스 지수가 여기 20포인트 아래쪽 움직일 때는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 올라갔죠. 이게 80에서 85까지 올라갔다 훅 들어가서 지금 20대를 다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이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불안해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50 이상, 60 이상 올라가면 시장에는 이미 안 좋은 방향이 결정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확 늘어나서 연속성을 보인다 그러면은 시장은 일단은 부담이 커져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그냥 그래. 고요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변화가 별로 없으면 뭐예요? 그냥 별거 없는 거예요. 네. 시장의 변동이 크게 나타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미 지금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대한 이 변수를 반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변수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뭐 물론 높긴 높아요. 2019년도 대비해서. 근데 그때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2019년도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죠. 뭐, 네, 2019년도, 네, 그때 비해서 훅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같은 상태의 어떤 주가 상황이라면 사실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다. 네,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그게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생각하지 못한 변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요, 여기에서 지가 밀려봤자 여기 것이다 이 얘기죠. 지가 많이 밀려봤자죠. 마이너스 한 5, 6%, 0.5, 0.6 요 정도. 네, 23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플러스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내려가 봤자 다시 여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에 대한 변수가 없었다라면 추가 상승은 월요일날 무조건 나왔어야 돼요. 제가 말일날 이야기 그 무방 했었죠. 화요일날 저녁에 무방해드리면서 명절이 끝나고 나도 이번 주에 상황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거다. 여기엔 당연히 트럼프의 변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작두에 트럼프가 안 나왔었어. 예, 작두를 탈 때 트럼프가 안 나와서 별일 없겠구나 싶었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만. 네, 한번 더 탔어야 되는데 으아이 한번 뛰었어야 되는데 트럼프를 못 봤어. 그래서 그런 변수가 없다라면 당연히 한 번 더 치고 올라갔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예정이 돼 있었죠. 그래서 금요일 날까지만 해도 제가 저녁에 이제 미국 증시 이렇게 밤에 이렇게 확인하면서 킥킥킥킥 했단 말이지. 거봐 그러면서 네, 거봐 이거 더 올라간다니까. 왜? 일단은 시장 변수가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변화는 조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뭐 크게 폭락한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약간의 변동 또는 내렸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이런 양봉 형태 흐름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잠깐 해봐요. 아시겠죠? 네. 쫄지 말자 이 얘기예요. 쫄지 말자. 걱정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변수는 그냥 트럼프 변수로 그냥 묻어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시장 걱정은 뭐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 대바지하겠습니다만 네, 아직은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밑에서 시작했다 이거예요. 요만큼 밀렸어. 한 뭐 마이너스 1% 빠졌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갭으로 확 떨어져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면은 매수를 바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올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그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들이 사실 별게 없어요. 뭐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 그 다음에 그 파월의장 연설이 있고요. FOMC 회의록 같은 거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게 전부 다거든요. 네,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서비스업 지표나 제조업 그 구매관리자 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나빠요. 근데 그냥 지난번에 만약에 56.6이었다 그러면 이번에 56.3 이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데 예전치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물론 예상치이기 때문에 결과 발표가 돼 봐야지 하겠습니다만 변수로는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파월 의장의 연설이든 아니면은 그 FOMC 회의록이든 뭐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걔네들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상태죠. 뭐 더 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 상태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좀 줄었어요. 네, 오히려 좀 줄어들 거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경제지표도 크게 변수를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트럼프 변수만 없었다면 이번 주도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변수가 일단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확신만 된다라면 여기서 매수는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실 거 없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별거 없을 거예요. 네, 그냥
그냥 뭐 별거 없는 그냥 그런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황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막 그냥 명절인데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또 그냥 명절인데 막 옆에서 화투 치고 있는데 막 그냥 화투 안 치고 막 이 주식판 쳐다보면서 또 걱정하시고 그러지 마. 그 뭐 화투 쳐서 돈 좀 벌어야지. 네, 그죠? 네. 렘데시비르는요, 뭐냐면 지금 국내 병원에 그 공급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걸렸으니까 관련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진단 키트, 그 다음에 치료제, 또 뭐 백신, 뭐 이런 쪽으로 일단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아침에 떠서 시작하면 무조건 밀립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내가 그냥 갖고 있었는데 뛰었다 그러면은 아침에 팔아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루 이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떠서 시작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런 종목들은 만약에 상한가를 딱 치면서 갭 상승하면서 쭉 말아 올려가지고 잔량을 크게 가져간다. 그러면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위에서 일단 떠서 시작했는데 음봉도 나왔다가 양봉도 나왔다 막 껄떡껄떡해. 그러면 그냥 팔아먹어도 돼요. 왜냐면 걔네들도 이미 반영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네, 치료제니 뭐 진단 키트니 이 관련주들 이미 다 많이 반영이 됐. 사실 걔네들처럼 많이 반영된 애들도 없죠. 이 지수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게 걔네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12월 달에 이제 그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이거 대표 지수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구성 종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여기에 신풍제약이 들어가요. 신풍제약. 네. 이게 들어가요. 무시무시한 거지. 이게 4,000원짜리가 20만 원이 가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이게 근데 상한가를 치더라도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 상한가 치더라도 지금 보면 16만 원대밖에 안 될 텐데 16만 한 5천 원? 한 계속 사들였으니까 약간의 뭔가 희석이 될 수 있으려나? 글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외국인 수급이고 어쩌고 간에 매수로 들어가시기는 네 힘들죠. 이런 것들 매수하시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물론 기술적 반등은 나갈 수 있겠죠. 그런 정도죠.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트럼프 현재 증상이 피로 발열, 코막힘, 기침. 거의 나네? 나랑 거의 비슷한데? 그죠? 발열만 없네? 피곤하고, 코막힘, 기침도 없구나, 나는. 코막힘. 그 비염 아니에요, 혹시? 트럼프도 비염 아닐까요? 렘데시비르 투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됐지, 뭐. 이 치료가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뭐. 괜찮아 라고 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더 이거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트럼프가 더 빨리 극복이 돼가지고 네, 더 빨리 극복이 돼가지고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아예 딱 지어버리면 네, 그러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큼의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생각하지 못했던 불확실성이라서 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어젠가 그 뉴스 보고서 트럼프가 확진이라고? 그러면서 봤는데 별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별거 없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른 변수인 거지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감염의 뭐랄까 그 감염력이 세다 보니까 대선 유세에서 뭔가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잘 되겠죠 뭐. 네. 미국에서 백신도 만든다고 하는데 잘 되리라 보고요. 시장이 일단은 특별한 거는 별거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한테 유리한 건 트럼프가 계속 정권을 이어가는 게 그래도 유리하다. 네. 뭐 다른 건 다 떠나서요. 그냥 뭐 무역 분쟁이고 뭐 기업을 뭐 계속 괴롭히고 아니면 뭐
다른 나라한테 뭐 괜히 깡패짓 하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그냥 정권이 유지가 되는 게 우리한테 좋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 되라. 네. 이렇게 응원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시황은 그 정도만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그냥 엉겁기를 많이 지나버렸네. 유튜브에다가 제가 이번에 그 강의를 좀 많이 올려놨어요. 그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특별 강의를 해서 좀 올려놨는데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종목 진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내일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격일로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루하지 않게요. 그렇게 올려드렸으니까 그것도 많이 좀 활용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 연휴 기간 동안에는 주식 시장을 사실 안 들여다보고 주식에 대한 생각을 안 하셔도 되지만 주식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면 내가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강의에 있는 것처럼 저퍼, 저PBR, 그 다음에 EPS 성장력이 좋은 거 이런 것도 사셔도 되고요. 추세가 좋은 거 뭐 이런 거 사셔도 되는데 지금 한가위잖아요. 그죠? 네. 정월 대보름이 아니지. 한가위, 추석 한가위. 정말 어제 그 달덩이 보셨어요? 네. 달 이렇게 탁 떠가지고 소원 빌었어요? 소원? 달 보면서 소원 빌어야 되는데. 네. 달을 딱 보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월. 달월자. 그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월. 이 월봉 투자를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달덩이처럼 빛나는 월봉 투자. 월봉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든 뭐든 볼 때, 이 봉을 볼 때요, 세 가지, 뭐 더 세게 들어가면 분봉도 있고, 뭐, 틱 차트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 없고요. 일봉, 주봉, 월봉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일봉, 주봉, 월봉.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고 싶다. 네. 큰 수익을 내고 싶다. 라면은 월봉 차트를 봐야 한다.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월봉 차트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요, 희생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희생할 게. 뭐 이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수익을 줄 테니 너의 시간을 다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봉 차트는 투자자에게 이런 조건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큰 수익을 줄 테니 나에게 너의 시간을 다오. 무시무시한 거다. 근데 사실 시간은 금이잖아요. 그리고 뭐 생명을 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네, 너의 시간을 다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무지막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주식에 목매달고 있는 상황만 아니라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나는 내 일을 하면서 그죠? 내일 나의 네. 나의 일을 하면서 주식일을 어떻게 해요? 주식일을 일시키고 있는 거니까. 내 일을 하면서 이 주식이라는 놈을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 가서 일하고 있어. 나 일하고 올 테니까. 너도 돈 벌어와. 이런 거. 밥 축내지 말고 돈 벌어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지가 알아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얘는 내가 내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딱 돌아보면 나 이만큼 했어요 라고 나에게 뭔가를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그게 월봉 차트의 장점이에요. 사실 이 봉 차트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기간이 짧아질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들여다봐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맨날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네. 맨날 들여다보거든요. 맨날 들여다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맨날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른 일을 못해요. 나는 직업이니까 들여다보겠지만 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들여다볼 수, 매 순간 들여다볼 수도 없죠. 그러면 직장에서 잘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일을 가지고서 돈을 벌어들여야지. 네. 돈을 어떻게 그려야 되니? 이렇게 해갖고 원
돈을 벌어야지 주식 계좌에다 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계좌가 점점점 커지고 이 주식 계좌가 눈땡이처럼 굴러가 가지고 점점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렇게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최적화된 투자는 좋은 주식을 사놓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놔두라는 이야기죠. 계속 어차피 뭐 그냥 뒤쫓아다니면서 너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애들한테도 그렇게 하잖아요. 또 따라다니면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아, 저도 좀 그래요. 네. 반찬 이렇게 한 세네 가지 해놓고 있으면 꼭 이놈이 맛있는 것만 먹거든. 그러면 나는 맛있는 게 사실 있고, 애들 근데 나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물, 그 다음에 뭐, 그 무조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걸 꼭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밥에다가 얹으면서 꼭 먹어! 네, 그러 왜냐면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꼭 먹어! 그럼 얘는 막 그러고, 네. 아, 근데 그거 안 먹어도 살잖아요. 그죠? 안 먹어도 키 크고 안 먹어도 살찌고 다 하더라. 근데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이게 주식도 내 새끼 같다 생각하니까 자꾸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갖고 왜 안 가냐, 왜 그러냐, 뭐 뉴스가 뭐가 있었냐, 뭐가 불편하니, 막 계속 그런 거 따지다 보면은 얘가 지 마음대로 못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놔두셔도 충분히 지가 다 크고요. 다 크고 나면 그때 가서 고민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마다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지금 변동성이 좀 커졌는데 나 이제는 뭐 그동안의 추세가 좀 달라졌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답변만 제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나 이제는 좀 팔아야 되겠네. 잠시만 안녕. 뭐 이런 거. 돈 벌어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홀랑 뺏어가는 거. 뭐 그런 거 결정하는 거지. 맨날 보면서 오늘 좀 올라가 주십시오. 뭐 내일도 좀 올라가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것은 사실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면 월봉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월봉 투자. 길게 보면서 투자하는 거. 그러면 월봉 투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이게요. 한번 상승 추세를 타게 되면 무지하게 올라가는데 네.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열 달, 열한 달, 열두 달 이렇게 1개월씩, 1개월씩, 한 달씩. 월봉 시세에서 한번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쫙 가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봉에서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는 요거하고요, 월봉에서 나오는 눌림목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얘가 만약에 이만큼 올라갔어. 그래봤자 이거 한두 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월봉에서 이렇게 눌림봉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1, 2년이에요. 한두 달 올라가는 게 많을까요? 1, 2년 올라가는 게 많을까요? 이거 뭐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월봉 차트를 이용해서 일봉처럼 쳐다봐라. 네. 월봉 차트를 일봉처럼 쳐다봐라. 다만 이 월봉 차트에서 너무나 좋은 주식을 발견해도 우리가 당장 느낌은 안 올 거예요. 이건 너무 좋은데. 네. 이건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당장 안 가거든? 네. 이게 삼성전자도 요때 보세요. 너무 좋은데? 요때가 언제? 2016년도 초반이죠? 일봉으로 바꿔볼게요. 2016년도 초반.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상반기 2016년도 상반기요. 이거 잡으세요. 네, 2016년도 상반기 여기 1, 2, 3, 4, 5, 6월달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가볼게요. 너무 좋은 자리야. 너무 좋은 자리. 근데 이렇게 딱 돌아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봉 차트로 가게 되면요. 짠짠짠짠짠짠 여기에요. 여기까지. 6월달 여기 조금 올라오긴 했네요. 여기까지. 6월달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됐겠지. 네, 요거예요. 요 상황이라면 이게 정말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이거 뭐 감이 안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봉 상황에서는 이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이게 바뀌는 거야?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월봉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뭔가 보여드리겠다니까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사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길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추세는 상승하고 있으니까. 일봉상에서 답답할 수 있겠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답답할 수 있죠. 근데 월봉상 보면 나는 답답하지가 않아요. 너무 좋잖아요. 상승 초입이야. 네. 어디까지 갈까요? 그건 가봐야지 알겠지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에 한번 갔다가 대입을 해보란 말이에요. 훅 내려가지고 아무거나 한번 찍어봐요. GS 리테일. 이거는 뭐야? 월봉상에서 뭔가 답답하죠. 이런 것도 그냥 계속 답답한 거야.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까지 45,000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뭔가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봉상에서는 뭔가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애매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은 단기적 상승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요 차이를 알고 접근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연말에는 지금 4분기 들어갔잖아요. 연말에는 뭐 어떤 주식 많이 삽니까? 연말에는 배당주 많이 사잖아요. 배당주 중에 좋은 주식들 많이 있죠. 고배당 주는 주식들. 고배당 주는 주식들 많이 있잖아요. 고배당 주는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식들이 장기적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어떻게 하면 돼요? 너는 이 종목을 좋아하죠. 이 종목을 좋아해요. 2017년도, 2018년도부터 샀어요. 일봉상의 차트입니다. 네. 근데 이거 월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때요? 난 2018년도부터 샀어요. 여기서부터. 짜잔, 짠, 짜잔. 2018년도. 이게 차트가 좀 짧아가지고 그러는데, 여기 공모가 이상 딱 넘어간 자리가 어디죠? 이런 건 진짜 여러분들 이해만 잘하시면 진짜 대박인데요. 그죠? 네. 늘 들어도 잘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일봉상에서 저 자리를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냥 기본이 2배는 뛰어요. 근데 월봉상에서 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오랫동안 투자가 가능한 거죠. 제가 이 종목을 그냥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계속 사서 모으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배당도 많이 주고요. 네. 월봉상 이제 시작 단계인데 여기에 이격이 조금 벌어졌어요. 2019년도에 조금 올라와가지고 좀 벌어졌는데 좀 좁히고 다시 가겠지 뭐.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었지만 그 기회가 오히려 또 싼 기회죠. 다 회복 금방 해주고요. 이격 벌어진 것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가는 건 지가 들어봤자 10,000원일 거 아니야. 네. 그럼 뭐 또 더 사주면 되는 거지 뭐.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냐면요. 삼성화재가 옛날 한 옛날에, 이건 뭐 너무 옛날 얘기해서 좀 그렇게는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에요. 네. 뭔가 새로운 영역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 새로운 상황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만들어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처음 만들어냈을 때 뭔가 자리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신고가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그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카카오가 잘 갈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자, 일봉상에서는 겨우 고작 한 일주일 올라가고 말았겠죠. 근데 월봉상으로 쳐서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포인트인데도 일봉에서의 포인트와 월봉에서의 포인트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일봉은요, 어땠을까요? 일봉은 여기였겠죠? 네. 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월봉상에서 아직도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일봉상에서는 어때요? 네, 이제는 장기적 조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상황. 근데 실제로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월봉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요, 33만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마 안 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갔을 때 만약에 20만원, 25만원 요 근처면 또 다 더 살 것 같아요. 나라면 더 살 것 같아요. 이게 일봉의 투자와 월봉의 투자가 다른 점이에요. 좋은 주식은 이렇게 발견이 돼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나왔는지 잘 보세요. 월봉상에서 뭐가 나왔는지. 뭔가 새로운 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것이. 이거는 여기서 추천이 나갔던 부분인데, 네,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거 좀 들어왔다 나가네요. 그 다음에 저기 그게 뭐지? 더 좋은 비존인가? 이것도 그랬던 것 같아. 자, 이렇게요. 네. 이거는 월봉상에서 보면은 이게 쫙 압축이 돼서 잘 보이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아, 답답한 거 넘어갔네. 네.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요거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굉장히 긴 차트를 꺼내서 봐야 되거든요. 아, 이걸 넘어갔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월봉으로 보는 것과 일봉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여기 라인인데, 아, 이게 여기서 괜찮은 거야? 아니야? 그 부분 또 이 차트 한 몇 년치만 짧게 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기어다니는 구간이니까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월봉을 딱 보게 되면요, 이 자리는 그냥 무조건 좋은 자리야. 네,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에는 그냥 한 가지 알려드린다 치면, 네, 월봉으로 투자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 내려오는 애들도 있겠죠. 당연히 모든 주식이 다 무조건 다 간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승을 진행하는 것들은요, 일봉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냥 싹스를 보면 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넘기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흐물흐물 약해진 애들은 처음부터 싹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추세를 우리가 공부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끌고 가거든요. 네,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 범위죠. 선을 하나만 그으면 여러분들이 아, 딱 거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범위는 변동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고점이 있고요. 위쪽에 라인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그 뭐랄까 지지선의 범위.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만 이렇게 종목이 내려와요. 3만 원이 지지다라고 딱 보는 게 아니라요. 여기와 여기 사이의 변동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선을 원래 이렇게 두껍게 그어줘야 돼요. 이 범위 이렇게 또는 뭐 더 크게 보면 요 정도 이런 식으로 그어줘야 되거든요. 지지선도 마찬가지죠. 딱 요 선을 저점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크게 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과 위쪽입니다. 아래쪽, 위쪽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범위예요. 그냥 이 범위. 뭐 두 개, 뭐 하나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그냥 범위. 여기와 여기 사이가 저점 구간. 네. 여기.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4,800원부터 여기 라인 때까지 6,200원 때까지 뭐 6,000원 정도까지가 저점 구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봉상에서도 마찬가지. 네.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저점 구간이 여기서 여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10만 원을 전후로 하는 구간이 저점 구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선을 보세요. 이거 딱 하나만 그어놓고 이게 지지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좀 불안정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범위를 딱 정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여기만 딱 갔다 가면 참 좋은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네. 이게 근데 이 모든 게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근데 선 하나만 딱 그어놓으면 이 모든 범위가 다 이건 안 되고요. 이것만 성카거든요. 근데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밴드를 넓혀보는 거, 이거는 뭐 나중에 네, 선을 더 잘 긋게 되면 선을 다 긋게 되면 그때 보시면 되고요. 신고가 뒤에 나오는 싹수는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냐면요, 여기 시작한 단계부터예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뭔가 이슈 뉴스를 가지고서 팍 튀어 올라갔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약할 수 있겠죠. 네, 왜냐면 이렇게 주가가 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뉴스를 통해서 급등해 버렸어. 그러면 추세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에 주가만 뛴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없을지는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야. 그런데 신고가가 발생한 상태에서요. 이렇게 돼 있는데 신고가 나왔죠. 근데 얘가 같이 끌고 올라가.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요. 넘어가면서 그냥 끌고 가기 때문에 주가 안 들어옵니다. 추세가요. 벌려서 가는 것과 좁혀서 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더 많이 가요. 얘는 한 놈만 잘 나간 거예요. 한 놈만 잘 나가는 거. 얘는 다 같이 잘 가는 거. 이게 두껍게 가느냐 얇게 가느냐의 차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만든 거죠. 굉장히 잘 만든 거죠. 웬만하면 추세가 무너지지 않아요. 네. 이 정도 벌어지면 이제 들어오더라도 관계가 없겠죠.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조정이 들어오면 또 요 지지가 또 와서 받아주네요. 그래서 또 그렇게 가고 요거까지 무너지면 좀 들어오겠죠. 그러면 또 어디서 지지가 나올까요? 쭉쭉쭉 들어가서 다시 넘어가는 자리 요 200일선까지 들어왔네요. 네. 근데 이쯤 되면 이제 그냥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면 입구 사는 거예요. 네. 입구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한번 팡 튀고 지가 가지는 그 범위들이 있어요. 좁혀놓고 가는 그런 범위가 있어요. 이것도 이런 것도 더 가겠지 않는가? 네. 뭐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포지셔닝은 이게 일봉상에서 보는 것과 또 월봉상에서 보는 것, 여기선 다 깨져 보이지만요. 월봉상에서 보면 또 다르거든요. 네. 그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아. 그냥 이거 지금 그냥 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일봉과 월봉이 가지고 있는 흐름은요. 월봉은 조정이 들어가면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요. 상승이 나가면 굉장히 크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추석 한가위를 맞이한 김에 네, 월봉상 좋은 종목을 한번 뒤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봉 차트로만 매수 타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하나씩 뒤져보면서 이것도 지금 좋아 보이네요. 경인양행도 추세가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000원 이상대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자기만의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여기까지 그어도 되고요. 여기까지 그어도 되고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조건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 6,000원대 이상에서 이 종목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일봉상에서 이 타이밍을 보면 그지 같아요. 아, 그지 같네. 이씨. 뭐 근데 이게 만약에 올라섰나? 네, 그러면 이 타이밍만 잡아갖고 들어가시면 되죠. 주봉이나 월봉이나 뭐 월봉상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길게 보는 관점이라면 월봉상에서는 물려 있어도 그냥 냅두시면 돼요. 냅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종목을 하나씩 뒤져보세요. 이거 뭐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은 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게 상승 추세로 좀 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굉장히 두껍잖아요. 저항이 두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대응 포인트가 안 나오는 거고요. 그죠? 네. 맞아요. 저점에서 돌아서는 자리는 항상 이평선에 모여 있다는 것도 주목하셔야 돼요. 고점에서 내려오는 천장도요, 항상 이평선에 모여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네, 조주의 단계라고, 조주의 단계라고 그러죠. 벌어진 상태에서 뭔가 대단한 이슈가 안 나옵니다. 그냥 그 방향이에요. 아래쪽으로 벌어지면 아래쪽이고요. 위쪽으로 벌어지면 위쪽입니다. 근데 모였다라는 것은 뭔가, 하여튼, 사람이든 이평선이든 모이면 뭔가 다른 게 나와요. 모이면 문제가 생겨. 이렇게 밑에서 모이게 되면 반대 개념, 위에서 모이게 되면 아래쪽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이평선은 그런 게 있어요. 유통맨님 어서 오세요. 되게 오랜만이세요. 네. 리드코프도 지금 보면 나쁘진 않죠. 근데 얘가 많이 상승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더 지켜봐야 돼요. 일봉상이었다면 며칠 안 기다려도 되겠지만 월봉상이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될 겁니다. 일봉상에서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데지만 월봉상에서 이렇게 되면 옆으로 조금 더 길 수도 있거든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시작했다 그러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싹수가 다른 거예요. 몇백 프로씩 나가는 거죠. 그 아직 시작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관심을 지켜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난 장기 투자할 건데 사놓고 기다리는 거야. 응. 근데 이런 데서 약간 모험이지. 그죠? 모험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사시면 안 되겠죠. 지금 월봉상 꺾어지는 자리에 저항이 두껍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들어가면 물려 있는 거죠. 오래 물립니다. 이런 거는
이거 월봉상 보시면 뭐 종목들 걸리는 건 별로 없어요. 세우글로벌 이번에 급등했는데 이런 것들도 급등 이후에 그 뉴스 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올라가고 나가면 다시 이런 것들은 들어가시면은 고생 많이 하겠죠. 네,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들어가시면 단기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어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좋은 종목들은 어디서 나올까? 현대 모비스나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좋아져서 올라가게 되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도 조금 더 사놓고 돌아서는 거 보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신고가 나올 때 이렇게 됐겠죠. 이때가 자동차 업황이 굉장히 좋을 때. 지금 자동차 업황 좋아진다면 모양이 달라지겠죠. 이 모비스가 이번에 저거 한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이렇게 신고가 나온 자리, 그 다음에 월봉상 돌리는 자리. 이 현대차도 지금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럼 얘가 만약에 조정이 이렇게 들어가서 15만원대 오면 난 그냥 살 거라 이 얘기지. 근데 15만원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 지금. 애태우고 있어. 애타는 마음. 네. 15 좀 더 많이 돼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완전 좋고요. 근데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봉 추세를 보는 것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월봉을 보시면 종목이 지금 일봉상에서는 뭐 단기적 이슈, 단기적 수익 이런 것 노릴 수 있겠지만 월봉상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월봉상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좋은 건 이거 한번 다 쳐다보세요. 시간 많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하나씩 쳐다보시면은요 2000개밖에 안 되거든. 2000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신고가 나올 때까지 한번 볼까? 이렇게 계속 두들겨 가지고 이런 자리들이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들 이런 것들 그냥 해놓고 있으면은 네 짱짱하니 수익이 잘 나와요. 월봉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거 안 넘어갔죠? 네.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갔죠? 계속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삼성전자는 지금 일단은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신경 쓸 거 없죠? 네.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갔지. 안 넘어갔지. 그럼 계속 넘겨, 그냥.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동부건설 같은 경우 살아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있겠죠? 네. 안 넘어가지. 2000개 보는데 사실 한 3시간? 네, 이게 분석하면서 봐도 3시간 안쪽에 다 들어갑니다. 네. 국영 GNM 같은 경우는 이제 싹수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만 저 자리를 넘어가겠느냐 안 넘어가겠느냐는 이제 이런 것들은 관찰을 또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인 거지. 그죠? 네.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팍 오실 건데 화성인도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팍 치고 나가지. 이거 그냥 사는 거야. 여기 보시면요 일봉상 되게 무섭다. 이게 2015년도에 보세요. 일봉 보면 더럽게 무서워요. 2015년도에 여기 이게 막 상한가 치고 막 나가잖아요. 무서도 중간에 따라가는 거 이런 거는. 왜요? 월봉 보시면은 그냥 뭐 없거든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넘겨놓고 시작하는 건데 뭐 걱정이야, 그죠? 네. 별거 없잖아. 요런 건 아직 기다리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보세요. 이 지나가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좀 들어오잖아. 지금 들어오는 관점이죠. 그럼 들어오게 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네, 기업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네, 넌 다 넘겨놨잖아요. 그럼 이제 상황이 많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장은 뭔가 이슈가 나올 수 없어요.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대단한 어떤 게 나타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지금 한 40대이신 분들까지는 다 가능해 보여요. 40대이신 분들.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넘겨놨잖아요. 다 넘겨놔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별거 없죠. 여기서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종목도 살 필요가 있겠죠. 근데 조금 더 도와주는 포인트가 있다라면 뭔가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도와준다거나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네. 요거 감을 조금만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거 많이 가겠네. 이거 좋겠네. 이건 아직 아니겠는데. 사실은 일봉 보고 여기 딱 보고 있다가 괜찮은데? 그러면서 지금 매수해도 괜찮나? 보는 거야. 일봉. 아닌데? 그럼 다시 돌아가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더 길게 돼요. 조금 더 시간이 길게 돼요. 우리 삼성 SDI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20만원대 초반이나 20만원대 아래쪽에 사셨으면 이거는 네, 잘하신 거예요. 네.
아주 잘 투자를 하신 거고 이것도 보세요. 월봉상 계속 가고 있는데 아직 뭐 매도 타이밍은 아니죠. 그러면 계속 개겨 보시는 거지. 들어오면 어때요? 30만 원까지 들어오면 또 사도 되지.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예요. 근데 일봉상 보시면 아 지금 고민도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사 말어 사 말어. 근데 종목진단 뭐라고 해서 이거 괜찮아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아 정말 뭐 그냥 100% 수익이 아니라 200% 300%뭐 그런 거 뭐 금방이야. 네. 금방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진짜 한 2, 3년 금방 가요. 2, 3년은 금방 가지 뭐 10년 이런 거 금방 가죠. 서부 트럭 터미널도 이때는 참 좋았어. 이때 진짜 수익 많이 냈는데 요것도 그냥 뭐 끝났지 뭐 이제는 끝났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차트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영풍재지도 이제 뭐가 있겠네 싶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느낌적인 느낌? 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률 작고 뭐 그래서 아 지금 이거 어때? 뭐 이런 건데 잘 보세요. 이거는 지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못 넘어갔죠. 그럼 이거는 4,0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지 뭔가가. 증권주 입장에서는 증권주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에 보면 별로인 거지. 그러니까 종목을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은요. 아 이건 뭐 고생 좀 하겠네. 태경 케미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아직 시작인 거지. 뭐 팔아먹긴 했습니다만 그죠? 100% 먹고 팔았잖아요. 그럼 뭐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 넘어가면 그냥 다 패스해요 그냥. 그건 뭐 별거 없지 뭐. 네. 그냥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한 거죠. 이게 감자가 이거 분명히 들어갔어요. 이런 건 무조건 감자거든요. 네, 이렇게 미친 짓 한 건 다 감자야. 네.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한번 봅시다. 다 감자지 뭐 이거 뭐 봐봐요. 또 감자 어디서 떴길래 뭐 자본감소 있죠. 이건 무조건 감자야. 이렇게 되는 거. 감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많은 걸 하나 내가 지금 시간 오늘 삘 받았네. 미쳤나 보다. 네. 감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굿바이 시유 어게인. 어게인도 아니야. 다시 못 봐요. 안녕이야. 왜냐면 감자를 하고 나서 뭐래요? 내가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감자, 두 번째 감자 볼 게 아니라요. 마지막 감자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감자요. 마지막 감자탕이 원래 피날레잖아요. 술 먹고 밤새 술 먹고 감자탕 빡 그거잖아요. 네, 마지막에 먹은 것만 기억나는 거 아니야 원래 술 취해도? 그러면 자본 감소를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시켰어. 그럼 이제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만 보시면 돼요. 감자된 것들은 이렇게 괜찮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월봉을 볼 때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다 보는데 뭐 얼마 안 걸려요. 뭐 해봤자 뭐 밤새지도 않아. 뭐 12시 전에 다 끝나요. 다 보는데. 근데 이렇게 계속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아 뭐가 보인다. 뭐가 있다. 이거 뭐 있네?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응?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 거. 뭐 그런 게 뭐예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넘어간 이런 부분은요. 아 이거는 여기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2017년도에 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거는 가볼까요? 이게 이슈를 통해서 그냥 갑자기 급등한 거면은 이거는 이런 거는 네, 이슈를 통해서 그냥 올라가는 이런 추세들은요 포함시키면 안 돼요. 네. 이런 것들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성투사가 이거를 막 사들였어. 야 성투사가 대주주를 등극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슈를 통해서 빵 차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날 양봉이 크게 나와가지고 시고가 나왔어. 이거 의미 없어요. 연속성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요 네 맞아요. 그런 거는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추세가 좋아지는 것은요 뉴스 가지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만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코로나만 특이한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이슈를 뉴스를 가지고 뜰 수가 없어요. 이거 2017년도에 뭐가 있었나 한번 봅시다. 이것도 자동차니까 뭔가 있었을까요? 2017년도 6월달 뉴스가 뭐가 있을까?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내가 가다 보면 가겠죠? 요거까지 2017년도 6월달
뭐 이슈가 없어서 뉴스가 다 지워졌나 보다. 네. 뭐가 없네. 뭐 했을까? 증자했을까요? 감사보고서 3월달이고 이거 다 지워져가지고 모르겠네요. 지워버려갖고 모르겠다. 뉴스가 다 지워져서 뉴스가 하긴 뭐 옛날 거 있을 리가 없지. 네. 근데 뭐 옛날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뭐 그때쯤에 뭐 비슷한 게 있나? 네, 그런 거. 이게 그 등치가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작아도 연속성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네, 항상 그 부분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월봉상에서 모양새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뭐 사실 여기에서 이제 8,000원부터 요 정도까지 올라가서 뭐 다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가지고 있는 배경에서는 완벽히 넘었다 보기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은 보시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이런 거 다 지금 뭐 별거 없어. 그래서 이런 건 다 별거 없는 거예요. 아까 봤던 건 또 나오네. 아.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쭉쭉쭉 가시면서 보시면 돼요. 뭐 이게 나중에 되시면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후닥후닥닥 돌아가면 가다가 딱 멈추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뭐 별거 없네 별거 없네 별거 없네 뭐 별거 없네 별거 없네 그다음 물론 이러다가 놓치기도 합니다만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고 해요. 눈을 눈가리를 똑바로 뜨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가능성이 있을 리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눈에 탁 띄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별로 없죠. 2,000개 막 뒤져봤자 그런 건 많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뒤적거려 보세요. 이거 뭐 밤새 쳐다보면 이거 보는 것도 재밌어요. 이렇게 그냥 쳐다보면 되지 뭐 2시간이면 다 봐요. 뭐 별거 있나? 이거 뭐 2시간이면 더. 그 다음에 그 검색식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요. 삼성전기도 지금 좋아지는 과정이에요. 네. 확실하게 넘느냐 안 넘느냐에 대한 기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있는 것들은요 조금 사놓고 상황이 좋아지면 더 사고 더 사고 해서 모아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딱 자기가 추세를 타고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쭉 가버리는 거고 만약에 가다가 뭔가 이슈 뭐 뉴스를 가지고 뛰었다 그러면 이럴 때 뉴스 갖고 뛴 거잖아 이때. 예, 이때 뭐 집 팔아서 사야 되네 개지랄 그리고 다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제가. 네, 됐고요 그러면 팔아먹은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장을 넘어가야지 일단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자꾸 보다 보면은 아 이거는 더 갈 놈, 이거는 안 갈 놈 그런 것들이 조금 구분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세요. 이게 뭐 쉬는 날 뭐 할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보시는 거지 뭐. 그래서 월봉상 흐름이 나오는 것들은 큰 거예요. 네, 월척, 잉어 같은 거, 잉어, 네, 잉어 같은 주식이니까. 그런 거 그냥 딱 손만 느끼셔야죠. 잘 안 나와요, 근데.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니까 이게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뭔가 달라요. 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이용하시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크게 수익을 올리시는데 중점을 좀 두셔야 됩니다. 뭔가가 다르다는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이건 뭔가 좀 다른데요, 그런 거. 처음하고 좀 다른데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계속 설명하면 그럴 것 같고요. 많이 연습하세요. 자꾸 쳐다보시면은 뭔가 다른 게 있네라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봉우리가 이렇게 크게 나오면은요, 네, 뭔가 이슈가 있는 거라면은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크면 뭐 크면 좋긴 좋지. 근데 크면 좋긴 좋은데 금방 끝나. 네, 그러니까 네. 아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에이 크면 좋은데. 자, 그 다음에 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월봉만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된다. 네, 그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봉만 잘 체크하세요. 그러시면 큰 수익 내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월봉 체크만 잘하셔도 네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